안녕하세요. 클래스가 남다른 고품격 주식방송 주식원 클래스 1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이 있다는 점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 전문가들을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나날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는 1:1 유사 수신액이나 금전을 요구하는 등의 모든 불법 행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장 마감 상황 먼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하락세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네, 코스피는 0.89% 파란불 켜면서 2,864선까지 내려왔고요. 코스닥은 1.46%까지 빠지면서 943포인트 선까지 내려왔습니다. 네, 수급 상황 살펴보실까요? 코스피입니다. 코스피는 개인과 외국인이 매수 우위 보인 가운데 개인이 2천억 원 가까이, 외국인이 134억 원 물량 담았습니다. 반면에 기간에 매도 우위 보였는데요. 2,274억 원 매도 우위 보였습니다. 코스닥은 어땠을까요? 네, 코스닥은 개인 홀로 매수 보인 가운데 378억 원 물량 담았고요. 기관과 외국인 매도 우위 보였습니다. 외국인이 조금 더 많이 팔았는데요. 500억 원, 기관은 13억 원 매도 우위 보였습니다. 네, 이렇게 코스닥, 코스피 수급 상황까지 살펴봤고요. 오늘 함께할 전문가 화면으로 살펴보시죠. 네, 오늘 함께할 전문가 난세용 전문가님입니다. 인사 나눠보도록 하죠.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잘 지내셨어요? 잘 못 지냈습니다. 오, 주가가 네. 빠지는 바람에. 맞습니다. 주가가 나흘 연속으로 지금 파란불을 켜고 있습니다. 지금 코스피는 거의 저점, 코스닥도 많은 저점을 내려왔는데 1월이 굉장히 네. 보통의 상승의 달로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많은 분들이 좀 우울감이 생기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시청자분들께 한마디 해주시죠. 연초에 지금 보면은 이제 증권사 리서치 센터에서 예상 지수를 이제 한 게 있거든요. 네. 보면은 이제 저점이 2,850선으로 예측한 데가 좀 있었거든요. 네. 거의 다 이제 온 거로 지금 보이는데 일단 차트를 한번 보면은요. 네.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이제 코스피 일봉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제 11월 30일 날 2,822선이 저점이었고 지금 이제 2,864선인데 지금 보시면 이제 RS가 거의 지금 저수지를 가는 길목에 있거든요. 그럼 대충 제가 보면은 일봉상으로는 뭐 2,822선이 저점이지만 주봉상으로는 한 2,600이니까 지금 이것까지는 가지 않을 것 같고요. 월봉을 보시면 대충 지금 21선에서 지지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한번 월봉 기준으로 21선을 한번 장중에 터치 한번 나서 다시 한번 리바운딩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게 되는데요. 이제 결국에는 이제 미국이 3월달에 지금 이제 금리 인상론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다 이제 우리나라 이제 악재가 많이 터졌죠. 지금 뭐 아시다시피 현대산업개발 아파트도 이제 붕괴 사고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오스테 임플란트에 대한 어떤 그런 횡령도 있었고, 네. 또 지금 이제 불을 지핀 거는 이제 셀트리온 삼형제 가지고 지금 분식회계 뭐 과거부터 네. 계속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다시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지금 전체적으로 투자 심리가 이제 악화된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이제 오늘부터 LG 에너지 솔루션이 청약이 시작이 됐거든요. 네. 아마 그럼으로써 또 그러한 어떤 개인 투자자들이 좀 자금을 좀 매도를 해가지고 아마 네. 청약 자금으로 또 활용하는 그런 측면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결국엔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전체적으로 글로벌 시장이 이제 동조화가 되면서 아마 이제 어제는 이제 미국 시장이 마르틴 루터 킹 데이 때문에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오늘 과연 미국 시장이 또 어떻게 향배를 가야 될지
지금 기추가 주목이 되는데 지금 안타까운 거는 지금 이 시간에도 미국 선물이 약 한 2% 정도 하락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뭐 이 시간에 의미가 없고 일단 내일 새벽에 과연 미국 지수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내일 어떤 장세를 예측할 수 있는데 지금 이제 미국 시장은 이제 우리나라는 지난주 목요일이 그 옵션 만기일인데 미국은 세 번째 금요일이기 때문에 이번 주 금요일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미국 시장도 이번 주는 좀 유동을 치지 않을까 해서 제가 볼 때는 이제 주식 그렇다고 지금 뭐 우리가 대부분이 이제 많이 그 좀 물렸다 할까요? 지금 많이 손해를 보고 있는데 네. 다시 또 아마 리바운딩이 오는데 물론 이제 이게 너무 빠지면 그게 이제 상승으로 전환되면서 이게 이제 마지막에 한번 기회를 준다. 이제 일본 말로 뭐 모돌이라는 이런 말이 있지만 이제 회귀한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그게 과연 어디까지 회귀할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이번에 좀 다시 한번 터닝해서 올라올 때는 좀 비중을 줄이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반등이 나올 때는 좀 비중을 줄이는 것이 또 괜찮은 방법이다라는 이야기 남겨주셨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는요. 주식왕 한줄평 코너에서 더 담도록 하고요. 참여 방법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주식왕 난세영웅이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조금 더 입장이 빠르게 가능하신데요. 들어오실 때 비밀번호가 없습니다. 비밀번호가 없지만 생방 중에만 입장이 또 가능하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지금부터 열어놓고요. 7시부터 10시까지 생방송 입장 가능하니까요.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 혹시 입장이 되어 있지 않다면 지금이라도 입장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방 이 종목 상담도 받고 있습니다. 종목에 대한 고민 있으신 분들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을 남겨주시면 되겠는데요. 실시간으로 방송을 보시면 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실시간 톡을 남겨주시면 바로 전문가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1부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네, 이번 장을 보고 오늘 전문가님께서 주식을 한 줄평 막 느린 바이오 천하 대장이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셀트리온 삼형제를 두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최근에 또 신라젠이 네. 속보로 또 상장 폐지를 결정을 해서 네네. 이 부분도 한몫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을까요? 일단 신라젠이 일단은 아직은 이제 완전히 100% 결정난 건 아니에요. 22일 내에 지금 이제 코스닥 시장위원회가 열리거든요. 네. 마지막 하나의 관문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상장 폐지를 할지 아니면 네. 이제 개선 기간을 또 부여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관문 하나 남아 있기 때문에 아마 투자자들은 또 아마 또 한낱 신랄 같은 희망을 또 가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지금 이제 신라젠이 거래 정지가 된 게 2020년 5월이거든요. 그럼 거의 한 지금 1년하고도 거의 이제 2년이 다 돼가죠. 다 돼가는데 네. 제가 볼 때는 이제 그해 11월 달에 어떤 개선 계획 이양 내역서를 제출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거의 뭐 신라젠의 주식 투자자가 약 17만 명이 넘거든요. 네. 아마 제가 볼 때는 큰 피해를 입을 것 같은데 네. 지금 근데 신라젠이 이제 우리가 주가를 보면은 이게 거의 그 잘 나갈 때는 거의 15만 원까지도 갔었거든요. 한번 차트를 네. 보시면은 네, 거래 정지 전에는 12,000원대에서 네, 마무리가 12,000원 되었는데 인데 15만 원을 신라젠이 간 원래 적도 최고가가 있군요. 네. 15만 원이었어요. 15만 원이 언제냐면은 15만 2,300원. 요게 이제 2017년도 말이거든요. 네. 이때 보면 이제 신라젠하고 HLB가 쌍벽을 이뤘어요. 뭐 표적 형암제, 면역 항암제여 가지고 그때 이제 신라젠이 이렇게 오르니까 HLB는 너무 싸다 그래 가지고 이제 후발 주자로서 HLB가 또 이제 굉장히 가격이 올랐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렇게 화려했던 그 신라젠이 이제 상장 폐지가 왔으니까는 지금 보면은 특히 이제 바이오에 투자했던 분들은 이제 지금 거의 이제 멘붕이 온 상태고 네. 신라젠 거의 뭐 바이오 주식은 한번 흐름을 잘못하면은 5년 동안 잠수를 타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금 바이오 업종에 대해서는 호불호가 확실히 갈려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신라젠처럼 거의 뭐 10배 이렇게 수익을 올린 사람들은 그래도 바이오에 계속 열광을 하지만 또 고점에서 또 물리신 분들은 거의 5년이 지나도록 또 원본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어차피 바이오의 특성이기 때문에 바이오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런 각오를 하고 그러니까 이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에
또 기간 타이밍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좀 어려운 그런 순간에 맞았었기 때문에 바이오 주식들은 이제 그 동안에 또 뭐 이런 코로나 관련주들이 지금 작년 동안 또 시세를 많이 냈는데 제가 올해는 아마 이제 다시 뭐 정석으로 들어가서 제가 볼 때는 이제 뭐 임상 실험, 그러니까 뭐 코로나 연관되지 않은 이런 종목들이 한번 바이오 쪽에서도 오를 수가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제 신라젠, 그다음에 이제 셀트리온도 이제 분식회계 결론이 나가지고 지금 시총상위종을 보시면은 에코프로 비엠이 이제 오늘부로 1위를 탈환했거든요. 네. 지금 이제 시총을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코스피의 시총이 얼마인지 아세요? 얼마죠? 코스피 시총이 2,200조예요. 2,200조인데 2,200조. 네. 코스닥은 약 한 400조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네. 이제 코스피가 약 한 5배 정도의 크기인데 그럼 삼성전자는 시총이 얼마냐? 지금 그 구주하고 우선주 합쳐가지고 거의 그 500조거든요. 그럼 삼성전자 한 종목이 코스닥의 400조보다 더 큰 그 규모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삼성전자가 우리가 그렇게 좀 우리나라의 어떤 대표 기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한 종목의 시총이 우리나라 코스닥 전체 시총보다 많다는 거. 그렇네요. 그래서 아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삼성전자 그래서 이제 주가가 못 오르는 이유가 삼성전자가 움직이면 그러면 지수가 막 이렇게 급등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전부 어떤 거 선물하고 파생과 연계가 되기 때문에 삼성전자로서는 좀 억울한 면이 있고 투자자들도 억울한 면이 있겠죠. 그래도 삼성전자는 꾸준히 이제 배당을 또 주기 때문에 아마 장기적으로 봐서는 아마 뭐 예서 자손들한테 물려줄 주식은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에서 아직까지는 삼성전자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신라젠 뭐 상장 페이지 악재 나오고 그다음에 셀트리온도 이제 분식회계 얘기가 나오는데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왜 셀트리온이 분식회계가 어떻게 되느냐? 네. 그걸 알아야 되는데 이제 셀트리온이 이제 해외 쪽은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저 판매를 담당하고 이제 국내는 셀트리온 제약이 담당을 하는데 지금 셀트리온이 어떻게 되냐면 판매사에 그냥 무조건 매출을 그러니까 판매를 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해외 법인의 재고가 쌓이거든요. 결국에는 셀트리온의 실적은 뭐냐면은 결국에는 셀트리온은 뭐 제약이라는 헬스케어에 매출이 발생이 되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뭐 해외나 국내에서 팔리는 거는 셀트리온 헬스케어나 제약의 그 재고 자산을 봐야 되는데 네. 그게 재고가 쌓인다고 봐서는 그는 결국은 분식회계거든요. 실제로 팔리진 않았는데 그냥 자회사한테 파는 이런 거 강제해서 파는 개념이기 때문에 아마 그동안에 이런 문제 때문에 계속 셀트리온이 이제 공매도에 타켓이 돼가지고 물론 이제 그로 이겨내서 주가가 올랐었는데 네. 이번에 다시 그게 불거지면서 아마 이번에는 뭔가 또 제대로 이제 실사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셀트리온의 삼형제는 그런 거 메커니즘을 알아야지만 그 주가 흐름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셀트리온을 보시되 제약하고 헬스케어를 같이 재고 자산을 보면서 이거를 실제로 매출이 일어난지를 우리가 판단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 셀트리온과 신라젠 이야기를 또 해주셨는데요. 계속해서 바이오 이야기를 조금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또 오스템 임플란트도 바이오주라고 또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네. 그럼 뭐 오스템 임플란트는 바이오지만은 결국에는 이제 오스템 임플란트뿐만이 아니라 이제 코스닥에 물론 코스피 종목도 그렇겠지만 이제 회사에서 어떤 내부 통제 시스템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네. 이제 우리나라에 그래도 내부 통제 시스템이 확실한 거는 뭐 대기업이 그럴 수 있고 그다음에 금융기관은 대부분들이 굉장히 그 내부 통제 시스템이 굉장히 강합니다. 물론 일반 회사는 뭐 감사실이라고 있지만은 네. 이런 금융기관은 또 뭐가 있냐면은 컴플라이언스 오피서라고 이제 컴플라이언스가 이제 영어로 뭐 법령 준수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전에 이제 그런 어떤 법령을 준수하냐 안에 따라서 이런 부서가 그게 이제 거의 한 20년 전에 도입이 돼서 지금 거의 보편화됐는데 아마 일반 기업체들은 컴플라이언스 팀이 아마 없을 거예요. 아마 감사실에도 하는 걸 알고 있는데 그만큼 금융기관들은 그런 내부 통제가 확실한데 일반 우리 기업들 특히 이제 코스닥 기업들은 최근에 이제 성장한 기업들은 어떤 그 오너가 어떤 그런 의지가 없으면 사실은 좀 굉장히 좀 그런 취약하다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항상 이런 기업에서는 그 뭡니까 이게 가장 그 성장, 그 승진이 할 수 있는 그 코스가 재경팀이거든요. 결국에는 그만큼 재무관리 쪽을 자금 쪽을 맡은 사람들은 그만큼 오너들이 신뢰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사고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앞으로는 이거를 이제 어떤 그 크로스 체크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아마 감독원에서도 아마 뭔가 조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때문에 앞으로는 이제 이런 일이 계속
발생되면 안 되겠죠. 네. 네, 지금 이 오스템 임플란트를 가지고 계신 또 소액 주주분들께서는 또 마음이 또 자불안석이실 것 같은데요. 또 셀트리온에 대한 이 분식회계 이야기도 해주셨고요. 셀트리온을 그러면 기존에 좀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금 좀 정리를 해야 되는 타이밍일까요? 아니면 계속해서 좀 버텨내야 되는 시기일까요? 근데 이제 사실 보면은 네. 또 너무 많이 빠졌는데 또 손절하기 좀 아깝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렇죠. 결국에는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 제가 볼 때는 아마 셀트리온도 또 급락하다가 또 반등하는 시점이 있을 거예요. 그때 좀 비중을 뭐 좀 줄이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좋습니다. 네, 바이오 천하대장, 막내린 바이오 천하대장이라는 한 줄평의 이야기를 살펴봤습니다. 네, 좀 다음 코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주시광 난세영웅이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보이는 QR코드 보이시죠? 그 QR코드를 스캔하시면 조금 더 빠르게 입장 가능하십니다. 생방송 중에만 입장이 가능하시고요. 워낙에 이 전문가들을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보니 생방송 중에만 입장 가능하시다는 점 꼭 인지를 해주시고 지금 혹시 입장을 하지 않으셨다면 지금도 늦지 않으셨습니다. 10시까지 열어둘 예정이니까요. 지금 들어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종목 상담 코너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종목에 대한 고민 있으신 분들 지금 남겨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 코너 넘어가 보도록 하죠. 네, 이번 시간은 난세영웅의 투자 노트 시간입니다. 전문가님의 이 필살기를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인데요. 바로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시장 상황, 오늘장 마감 상황 좀 살펴보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간략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뭐 상승 종목이 코스피 170 종목, 하락이 726, 코스닥은 269 종목이 상승한 반면에 하락 종목이 이제 1,100 종목이 넘었죠. 그래서 어제에서 오늘도 하락 장세를 시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차익 거래든 비차익 거래는 전부 지금 순매도 규모가 굉장히 큰 걸 알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밑에 보시면은 이제 외국인들의 매매 동향 보시면은 일단은 뭐 거래소에서는 이제 약간 순매수지만 이제 코스닥에서 순매도를 보이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선물을 보시면은 지금 거의 뭐 외국인들이 벌써 이제 며칠 안 지났는데 일주일 사이에 이제 만기 지나면서 거의 뭐 3조 4천억 정도, 한 달 지났죠. 한 달 지났는데 거의 뭐 3조 4천억 정도 지금 순매도를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옵션도 보시면은 콜 옵션이 88억이 순매도고 풋 옵션이 42억의 순매수인데 밑에 이제 보시면 옵션의 경우에는 이제 그런 계약수가 중요한데 지금 보면은 거의 풋 옵션의 그 누적액가 많다 보니까는 외국인들은 완전히 지금 하방으로 이제 포지션을 이렇게 잡은 걸 알 수 있고요. 아마 제가 볼 때는 한 번 정도 이렇게 출렁이면서 아마 외국인들은 그때 차익 실현을 하면서 다시 한번 상승으로 턴하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상하는데, 또 여러분들은 이런 어떤 그 주시장이 단순히 뭐 거래에서 지수 이런 게 왜 빠지는지를 이런 선물이나 옵션 이거를 같이 좀 보시면서 판단해야지만 이해가 되지, 그렇지 않으면 뭐 괜히 뭐 거의 천수덕 같은 그런 그 양상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이런 파생적 선물이나 옵션의 이런 어떤 메커니즘이 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서 이런 그 삼성전자 같은 경우 하이닉스나 이런 대형주들은 굉장히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런 거를 좀 우리들이 같이 연구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뭐 시황은 여기까지 하고요. 지난주에 그러면 주간에 있어서 외국인하고 기관은 어떤 종목을 사고 팔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코스피 종목은 일단은 10일 날 하나금융지주, 우리금리, 신한지주 해가지고 이제 금융주, 은행주들을 주로 매수를 했고요. 매도한 종목들은 이제 LG전자, 기아, LG생활건강, 호텔신라, 네이버, HK스퀘어, SDI, 신세계, SKI 테크놀리에서 보면은 이제 SDI가 계속 신저점을 기록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너무 이게 감해도 아니겠는가 생각했는데 계속 빠지니까 뭐 기관 외국인들이 계속 매도를 했는데 최근에 이제 터닝을 했거든요. 그래서 삼성 SDI가 재밌는 게 이 주식은 계속 하락하다가도 거의 RSI나 이게 돌았을 때는 반드시 또 이렇게 급등이 나오는데 오늘 이제 삼성 SDI가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많이 지금 제가 볼 때는 빼고 나서 다시 올리는 거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11일 날은 포스코, 셀트리온 매수했고 크래프톤,
LG 생활건강. 지금 보면 뭐 아모레 퍼시픽서부터 중국에서 아마 화장품 사업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이런 LG 생활건강이라든가 아모레 퍼시픽이 계속 지금 매도세가 있는 것 같고요. 10일 날은 SK이노베이션, LG전자, 하나솔루션, 포스코에서 보면 최근에 이제 하나솔루션에 대한 어떤 목표가가 올리면서 지금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이제 매수세가 들어와서 주가가 좀 올랐다가 다시 좀 주춤하는 모습이고요. SK이노베이션은 역시 지금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오늘부터 청약에 들어갔거든요. 그럼 네. 결국에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뭐 시총이 뭐 100조까지 간다. 상장 규모로는 30만 원 할 때는 70조인데 100조를 이제 간다 그러면 결국에 이제 비교 주가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네. 그에 대해서 뭐 우리 삼성 SDI라든가 여러 가지 유가 관련주들까지도 같이 이제 비교가 되면서 지금 보면은 주가들이 좀 이런 종목들이 좀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매도한 종목 아시다시피 뭐 현대산업개발, 크래프톤은 뭐 기관 외국인이 계속 팔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좀 헤어나지 못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LG전자, 한국항공우주,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또 이날은 13일 날은 또 항공 관련주, 우주 관련주들이 좀 매수세가 몰렸고요. 판 종목은 크래프톤, 모비스, 만도, 카카오, SK 바이오사이언스. 최근에 이제 네이버는 어느 정도 좀 매도세가 주춤한 것 같은데 카카오는 계속 이어지는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SK 바이오사이언스는 계속 매수 매도가 엇갈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14일 날 일단 MC넥스, DB하이텍 일단은 어떤 뭐 렌즈 관련주들 이런 반도체 관련주들이 지금 올랐고요. 매수를 했고 매도는 역시 셀티론, 카카오, 네이버, OCI, SDI, 하이닉스, NC소프트, 기아에서 이런 대형주들이 매도를 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정리하면 지난주에 그래도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그나마 산 종목이 포스코입니다. 그래서 포스코는 뭐 경기 민감주지만 그래도 좀 최근에 그 어떤 레포트를 보면 러브콜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런 철강 쪽은 그래도 포스코는 좀 그래도 좀 기간 시점 어떤 거 보는 관점이 좀 그래도 긍정적으로 보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LG전자, 셀티는 이제 매수가 바뀌었고, 그다음에 중요한 건 이제 매도한 종목이 많았죠. 보면 이제 크래프톤, LG 생활건강, 뭐 기아, 네이버, 삼성 SDI, 카카오 이런 종목들을 주로 이제 매도를 했습니다. 코스닥의 경우에는 일단은 셀트는 헬스케어, 휴마시스 이런 종목 매수를 했고 매도는 LNF, 컴투스 홀딩스 아마 2차 전지주들을 또 매도하는 것 같고요. 게임주하고 역시 11일 날은 헬스케어,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BM이 이제 오늘 시총 1위를 탈환했는데 계속 이제 매수세가 다시 몰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게임주들 위메이드, 컴투스 홀딩스, 매지온 이런 종목 매도를 했고요. 12일 날은 위메이드, LNF 다시 위메이드를 샀고요. LNF, 시젠, 엔캠, 데브시스터즈, 셀턴 헬스케어. 그래서 보면은 역시 이제 2차 전지 관련주들 LNF, 엔캠. 사실 엔캠은 사실 여러분들이 잘 모를 수가 있지만 이 종목이 그래도 2차 전지 중에서는 소형주 중에서는 탑픽이거든요. 네. 엔캠은 그래도 빠질 때 들 빠지고 많이 올랐는데 어쨌든 간에 엔캠에 대해서는 지금 뭐 계속 이런 관심이 많이 있는 그런 레포트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 매도한 종목은 다날, KH바텍, JF엔터, 에디슨 EV. 그래서 에디슨 EV가 한참 뉴스로 인해 가지고 뭐 한참 빠졌다가 다시 상한가 2번 기록하면서 다시 이제 뉴스가 소멸되면서 하락하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 13일은 역시 엔캠, 하나기술, PNT, 파라다이스, CIS, 원익 PN에서 아마 지금 원익 PN이하고 PNT는 우리 이따 2차 전지의 장비 관련주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대표적인 종목이 PNT하고 PNE 솔루션이 원익 PN으로 바뀌었는데 사실 이 종목들이 굉장히 움직임이 둔했거든요. 근데 네. 최근에 이 종목들이 다시 좀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매도한 종목은 매드팩터, 퍼러비스, 위미에드, LNF, 컴퓨터홀딩스, 알테오젠 해가지고 지금 제가 볼 때는 이런 게임주들 또 LNF를 또 매도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14일은 ABL 바이오, 컴퓨터홀딩스, ISC, 8원 종목은 셀튼 헬스케어, 동진 세미캠.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코스닥에서는 매수나 매도한 종목이 없었어요. 이게 매수와 매도가 엇갈리는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적정효과를 올린 종목이 4종목밖에 없었거든요. 디스플레이, 삼성전자, LX세미콘, LG U+, 4종목인데 LG 디스플레이 빼고는 전부 마이너스를 기록해서 마이너스 0.93인데 네. 오늘 또 많이 빠졌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지난주 월요일, 그러니까는 뭐 월요일 시초가 대비, 화요일 시초가 대비는 전체적으로 마이너스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역시 상황이 시장 상황이 안 좋으면은 이런 목표가를 올린다 하더라도 수익률 자체는 좋지 않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LG 디스플레이는 그나마 1위 종목인데 하나투자증권의 레포트가 나왔어요. 밸류에이션 상승 여력이 여전히 높다. 그래서 4분기 실적은 양호한 수준인데 이제 주목할 부분은 이제 동사의
매출 규정이다. 그래서 즉 IT 패널과 OLED가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게 있기 때문에 다른 뭐 LCD 위주의 어떤 업체하고는 차별화된다 하죠. LG 디스플레이에 대해서 이제 목표가를 올렸고 올해는 동사의 어떤 밸류에이션이 상승할 여지가 높다 해가지고 4분기 실적은 컨센서스 수준이다. 그래서 매출액이 8조 3천억, 영업이익은 6,500 정도인데 아마 하나투자증권의 어떤 그 기대치는 못 미친다 이렇게 했는데 역시 일부 물량이 1분기로 이월이 됐다. 그래서 되는데 어쨌든 간에 4분기 매출액이 7년 만에 아마 8조 원을 상회한다 해서 추정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보면은 올해 연간 영업이 1조 8천억을 전망을 하면서 아마 분기별로 봐서는 아마 2분기가 바닥이 될 것 같다 이렇게 예상하는데 결국에는 아마 이제 LCD 패널 가격 하락과 POLED 계절성이 아마 2분기에는 좀 아까 약한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이런 예상이 나왔는데 어쨌든 간에 이 회사는 TV형 LCD 매출 비중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어떤 사업 구조, 매출 구조 자체가 IT 패널하고 OLED 쪽이기 때문에 큰 영향이 없다 그래가지고 실적으로 이렇게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투자자별 주체라든가 뭐 PBR 밴드 보시면은 지금 상향 가능성이 높아서 목표가를 32,000원 상향을 하고요. BPS에 0.8배를 적용한 건인데 그동안에 이 회사는 이제 대만의 경쟁력에 비해서 너무나 어떤 그 저평가되었다라 가지고 이제는 아마 목표가를 이제 상향을 했는데 그동안에 사실 LG 디스플레이에서는 이제 소외를 받았던 종목이 하나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번에 좀 관심을 받으면서 주가가 좀 올랐었는데 다시 또 시장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쭉 이렇게 계속 쭉쭉 뻗지 못하고 다시 주저앉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 회사는 매출 구성을 LCD 패널에서 IT 패널하고 OLED로 어떤 체질을 바뀌었기 때문에 아마 밸류에이션이 어떤 재평가가 필요하고 결국에는 다른 대만의 LCD 기업과는 차별화된 어떤 주가 흐름이 기대가 된다 해가지고 최근에 이제 수급을 보시면은 연기금들하고 투신이 외국인도 마찬가지로 계속 매도보다는 계속 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차트도 보시면은 어느 정도 지금 23,000원에서 26,000원 사이에서 이제 박스권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거래량이 아직은 크게 터지진 않았지만 지금 어느 정도 이런 박스권을 유지하면서 한 번 더 어떤 상승 모멘텀이 있다 그러면은 아마 26,000원도 다시 돌파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지금 뭐 제가 볼 때는 약간 이게 지금 다시 이 박스권에서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는 모르기 때문에 아마 시장상을 보시면서 아마 LG 디스플레이는 접근하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여타 지금 보면 뭐 반도체 대비해서는 지금 디스플레이 자체가 약간 좀 위축된 감은 있지만 어느 정도 일단은 상승으로 좀 가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네, LG 디스플레이주 디스플레이까지 또 살펴봐 주셨습니다. 네, 더 자세한 전략을 원하신다 하시면 노란톡방에 입장을 하시면 매일매일 쏟아지는 자세한 전략들 또 받아가실 수가 있는데요.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입장 가능하시고 그리고 오픈 채팅 검색창에 주시광 난세웅이라고 검색을 해주셔도 입장 가능하십니다. 전문가님이 철저한 분석 받아가시자고요. 그럼 여기까지 난세용의 투자 노트 시간은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다음 코너인 톡하는 상담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톡하는 상담소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종목 고민 전문가님께서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는 시간인데요. 첫 번째 종목 고민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HDC 현대산업개발입니다. 네, 최근에 악재가 있었죠. 매수가는 27,000원, 비중 20%라고 하는데요. 오늘의 종가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급락세가 보였네요. 14% 하락세 보이면서 16,100원 선까지 빠졌습니다. 네, 오늘의 흐름 살펴보시면 우하향하는 그래프고요. 18,750원이 가장 고점 16,000원까지 오늘 빠지기도 했습니다. 네, 최근의 흐름 살펴보시면 26,500원 선까지 올라갔던 1월 10일 부근도 있고요. 그 이후로 좀 악재가 터지고 난 뒤에 계속해서 급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최근에 자사주를 또 매입했다라는 어제 소식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은 14% 급락세 면치 못했네요. 어떻게 보셨을까요?
일단 이제 현대산업개발이 사실은 뭐 그 아파트는 그래도 좀 이렇게 선호하는 그런 브랜드였거든요. 제 아이파크 네. 아파트 그래도 이제 인기가 있는 아파트인데 막 이런 이제 사고가 났는데 최근에 이제 우리 뭡니까 어떤 투자자들 또 동향을 보시면은 뭐 그 사건 이후로서 보면은 연기금이나 투신이 아마 무차별적으로 팔았죠. 외국인들 팔고 해가지고 어제는 그래도 외국인 좀 들어와가지고 좀 하락폭이 적었는데 사실 이런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아마 건설주들이 올해 이제 굉장히 그 전망이 좋아가지고 상승했는데 이런 지금 악재가 나온 상태에서는 재빨리 팔아야 되고요. 물론 지금 RSI 자체가 거의 이제 바닥에 있어요. 지금 저수지에 왔는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이 회사에 대해서 뭐 영업 정지까지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강한 그 톤도 나오기 때문에 네. 아쉬운 건 이제 선거를 앞두고서 아마 뭔가 그래도 이제 부동산에 대한 어떤 그 부정적인 심리가 있어가지고 제가 볼 때는 아마 이쪽이 또 타깃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사실 여기 이제 정몽규 회장이 또 축협회 회장이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그 중책도 맡고 있는데 아마 이제 그 주식으로 봐서는 제가 볼 때는 이 종목이 만약에 반등을 한다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아마 공매도가 또 있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제가 볼 때는 좀 더 하락세가 이어질 것 같고요. 물론 이제 반등을 하긴 하겠지만 제가 볼 때는 반등할 때는 어느 정도 물량을 줄이는 이런 전략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뭐 28,000원에서 거의 이제 반토막 정도 됐거든요. 근데 전에 옛날에 막 이런 그 상장 폐지된 건설사들 뭐 청구나 이런 종목 보면은 뭐 6만 원짜리가 거의 뭐 상장 폐지돼 가지고 진짜 뭐 네. 걷잡을 수 없는 손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눈물에 좀 제가 볼 때는 좀 비중을 줄이는 게 좋지 않나.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상장 폐지돼 가지고 그때 가서 후회하느니 조금 비중을 또 전부 다 매도하지는 마시고 좀 줄였다가 제가 볼 때는 이제 다음을 또 한번 보는 이런 전략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또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면은 또 잊혀질 수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번엔 좀 인명사고도 났고 선거를 네. 앞뒀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좀 회사로서는 좀 견디기 어려운 그런 시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좋습니다. 이번 사고와 관련해서 HDC 현대산업개발은 또 떨어지는 게 당연하지만 또 건설주들이 타격을 좀 받았습니다. 건설 규제가 그렇죠. 네. 커지지 않을까라는 또 우려 속에서 오늘 뭐 지수가 많이 하락을 하기도 했지만 건설주들 일제히 좀 하락세 면치 못하는 분위기였는데요. 최근에 또 대선 관련 테마로 건설주가 또 핫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들도 많았었는데 장기적인 전망으로서 건설주 지금 단기간의 악재일까요? 어떻게 보셨을까요? 저는 뭐 단기간의 악재로 보는데요. 네. 제가 볼 때 뭐 선거 끝나고 또 뭐 정부가 뭐 대통령이 바뀐다면 또 분명히 이제 경기 부양 정책을 필 거로 보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경기 부양에서 그래도 눈에 보이는 게 이제 건설 SOC 이쪽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어떤 그 하락할 때가 오히려 매수 찬스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이제 물론 이제 단기적으로는 좀 이렇게 좀 더 하락세가 이을 수 있지만 결국에는 큰 흐름을 봐서는 지금 이제 서서히 분할 매수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건설주가 올해는 또 호황을 맞을 것이다라는 생각으로 투자하신 분들은 또 매수에 적기다라는 이야기 남겨주셨습니다.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고 다음 종목 살펴보도록 하죠. 카카오입니다. 매수가는 92,000원, 비중 20%라고 하는데 매수가가 92,000원인데 오늘의 종가와 같습니다. 92,000원에 마무리가 된 카카오 오늘 1% 가까운 하락세 있었습니다. 94,300원 선까지 오늘 소폭의 상승세 있었다가요. 장 막판에 더 무너지는 모습을 보였네요. 최근의 흐름 한번 살펴보실까요? 네, 카카오 11만 원대를 횡보했었는데 최근 들어서 1월 들어서 계속해서 하락하는 흐름이 보였습니다. 92,000원까지 빠진 카카오 어떻게 보셨을까요? 비중 지금 이제 20%네요. 지금 보면은 종목별 투자자 현황을 보시면은 네. 지금 이제 일간적으로 뭐 투신이나 연기고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매도를 했거든요. 1월 뭐 12월 팔아가지고 지금 거의 뭐 1월 10일 빼놓고는 계속 하락세를 보였는데 오늘 이제 특징을 보면은 어제 오늘 특징을 보면은 이제 특히 오늘 이제 기관의 외국인들의 좀 매도 부분이 수량이 좀 줄었거든요. 금액이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이제 매도한 물량 거의 다 나오지 않나 생각이 되고 이제는 이제 반등할 시점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정말요? 때는 네. 이런 종목은 이제 이게 그 앞자리가 바뀔 때, 그러니까 10만 원짜리가 9만 원 됐을 때, 또
9만 원이 8만 원 됐어. 이때가 이제 매수 타임이에요. 물론 이제 9만 원이 깨져가지고 9만 원대 사가지고 8만 원도 갈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크게 이제 0짜리가 바뀌는 기준점이 10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런 대형주들이 10만 원이 이제 하락을 하면 그때 이제 매수를 하면은 단기적으로는 조금 손해 볼 수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장기적으로는 오를 수 있는 여지가 있고 거의 이제 악재는 다 나왔다고 보거든요. 이제 오를 일만 남았는데 그럼 이제 언제 오를 거냐? 이제 그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보면 이제 지금 뭡니까? RSI가 거의 바닥에 있어요. 저수지에 있기 때문에 RSI가 바닥에 저수지에 오래 있을수록 기간이 길어질수록 오르는 모멘텀이 더 길어지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카카오도 일단은 이제 어느 정도는 상승할 시점이 됐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마 9만 원 초반에서 9만 뭐 이 정도 언저리에서는 지금 이제 서서히 매수 타임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좀 하락은 이제 더 이상의 하락은 좀 이렇게 제한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면서 이분은 이제 오늘 종가에 사신 것 같거든요. 제가 볼 때는 좀 오늘 저점에 사신 것 같아요. 종가에 사셨는데 충분히 제가 볼 때는 아마 반쪽만 기다리시면 단기적으로는 조금 손실이 있을지 모르더라도 아마 중장기적으로는 분명히 터닝을 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카카오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또 주셨는데요. 전문가님, IT 플랫폼 기업으로 하면 보통 카카오와 네이버를 꼽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예. 코스닥 시총에도 있는 이 카카오와 네이버 이 둘 중에 만약에 지금 매수가 적기다라고 하신다면 어떤 종목이 더 낫나요? 지금 한번 카카오 네이버 한번 볼까요? 네. 네이버도 오늘 1.6% 하락을 하면서 네, 33만 8천 원 선에서 종가를 마무리 지었거든요. 네이버도 이제 저수지에서 조금 탈피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아마 네. 이 종목을 투자자 매매 동향을 보시면은 역시 아직은 지금 뭡니까 외국인하고 연기금이 계속 팔고 있는데 이 종목 그래도 투신하고 외국인이나 뭐 연기금이 매수 매도를 반복하고 있거든요. 네. 어느 정도 지금 보면은 네이버는 이제 좀 바닥에서 탈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제 카카오는 아직도 이제 바닥에 있는 종목인데 제가 볼 때는 네이버도 지금 제가 볼 때는 카카오가 좀 더 제가 볼 때는 많이 하락폭이 컸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둘 종목을 산다고 했을 때는 저는 오히려 네이버보다는 좀 카카오가 좀 유리할 것 같고요. 만약에 또 카카오가 또 10만 원을 돌파해서 올라온다 할 때는 또 그때 또 네이버하고 또 가격 비교를 해가지고 제가 볼 때는 두 종목이 서로 아마 시속 게임을 하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데 현재로서는 카카오의 낙폭이 더 크기 때문에 카카오 좀 가격적인 면에서는 좀 메리트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이버보다는 낙폭이 큰 카카오가 더 낫다라는 이야기이신데 이 카카오 그룹주들 한번 살펴보면 이 악재가 참 많습니다. 카카오페이, 뭐 카카오뱅크들 좀 많은 악재가 있는데 특히나 오늘 또 기사에 카카오페이에 대한 좀 악재 기사가 나왔거든요. 집단으로 또 대거 퇴사를 한다라는 이야기가 있고 뭐 주식들을 대량 매도를 했다라는 악재 기사가 나왔는데 이럴 때도 카카오페이 어떻게 보셨을까요? 일단은 이제 문제는 우리 사주 때문에 이동을 한 거거든요. 네. 결국 이제 그 우리 사주를 회사에 근무를 하게 되면 팔지 못하기 때문에 아마 이제 이런 게 계속 악순환이 반복이 되는데 저는 참 그게 전에도 한 방송에 말씀드렸지만 안타까운 게 이런 어널리스트라든가 뭐 예를 들어서 펀드 매니저들은 우리 프로 야구나 뭐 프로 스포츠처럼 어떤 거 이적료 제도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왜냐면은 이게 도덕적 해이가 뭐냐면은 이제 펀드 매니저들이 어떤 운영사에서 펀드를 규모를 운영을 하다가 갑자기 그만두면 그 펀드가 개판이 되거든요. 결국은 이제 불만이 어디로 가냐면 이제 판매자들한테 주로 가요. 그러니까 펀드 매니저는 떠나면 그만이지만 그걸 이제 판매하신 증권사라면 은행의 창구 이 직원들이 그게 화살을 다 받거든요. 그리고 네. 사실 뭐 요새는 모르겠지만 펀드 매니저한테 어떤 그 전화나 이런 게 요새는 가능하지만 사실은 굉장히 통제를 하거든요. 내부적으로. 그렇지만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어떤 뭐 직업의 어떤 자유를 제한한다 이런 얘기 있지만 그래도 다른 분야는 아니고 펀드 매니저나 어떤 어널리스트들은 그래도 회사에서 어느 정도 좀 키워주는 게 있거든요. 뭐 자기가 처음부터 뭐 진짜 잘나가지고 펀드 매니저 하는 것도 아니고 어널리스트 하는 것도 결국은 RS부터 이거 키워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 회사에 공로가 있고 그다음에 회사에서 만약에 그런 이적료 제도가 있다면은 더 많은 신입사원들을 뽑아가지고 키워줄 수가 있거든요. 대형사 같은 경우. 제가 볼 때는 그게 제가 볼 때는 아마 정책 관련자들 이 방송을 보면은 아마 이런 증권 업계에도 펀드 매니저나 어널리스트들은 좀 더 이적을 할 때 그러니까 뭐
이적률을 주면은 오히려 더 회사도 이익이니까 더 키울 거를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몸값도 올라갈 수 있고 아마 이런 게 좀 도입이 되자는 생각이 되는데 현 상황으로서는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주가가 만약에 그 우리 사들을 받아가지고 주가 오른 상태에서 옮기지만 만약에 1년 후에 있었는데 주가가 만약에 빠져버리면 또 할 말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네.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카카오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 남겨주셨습니다.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고요. 다음 종목 살펴보도록 하죠. 현대에너지솔루션입니다. 매수가는 3만 원, 비중 10% 가지고 계신다고 하고요. 오늘의 종가 상황 현대에너지솔루션 살펴보도록 하죠. 27,950원, 오늘 18% 상승을 하면서 종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오늘의 하루 흐름 한번 살펴볼까요? 12시 부근께부터 본격적으로 상승세 보이면서 3만 원 선까지 웃돌기도 했었네요. 매수가는 3만 원이었습니다. 비중 10%라고 하고요. 최근의 흐름 살펴보시면 오늘 상승세가 좀 컸습니다. 3만 250원 선까지 올라선 모습 1월 12일 부근께는 19,600원 선에서 최근 5거래일 내에 3만 원 선까지 우뚝 서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현대에너지솔루션은 어떻게 대응할까요? 이 종목은 이제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거든요. 이제 태양광 관련주인데 오늘 보시면 이제 이런 어떤 개별 등락이 있었는데 네. 이제 수급을 보시면은 연기금리 이제 오늘 이제 강한 매수가 많이 들어왔거든요. 개인하고 투시는 이제 팔았는데 오늘 연기금이 이제 본격적으로 매수를 당금질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차트를 보시면은 지금 이제 계속 며칠 동안 이제 윗꼬리 길게 달리고서 이제 오늘은 이제 올라갔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뭐 불꽃놀이 구간에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아마 상승도 예상이 되고요. 제가 볼 때는 이런 종목들은 한번 시세가 났을 때는 또 한두 번은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내일 장중에 물론 크게 뭐 윗꼬리가 달리면 매도를 해야겠지만 만약에 윗꼬리가 크게 안 나고 어느 정도 좀 약간 그 오늘보다 조금 약간 그 부근에서 만약에 종가 이어질 수 있다면은 충분히 다시 한번 재상승을 할 수가 있는데 결론은 이제 RSI가 과연 지금 이제 불꽃놀이 구간에 있는데 이게 꺾이느냐 마느냐 해서 RSI가 꺾이지 않는 이상은 일단은 보유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현대에너지솔루션에 대한 이야기 남겨주셨습니다. 다음 상담은요. 카카오뱅크입니다. 매수가 6만 원, 비중 10%라고 하는데 오늘의 종가 상황 43,300원입니다. 오늘 3.99% 하락하는 모습 보이면서 45,200원이었던 고점에서 43,250원 선까지 빠지는 모습이었는데요. 카카오뱅크 1월 들어서 계속해서 우하향하는 그래프 더 깊게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셨을까요? 지금 뭐 수급에 있어서는 어제는 이제 연기금들이 좀 샀었는데 이제 오늘은 다시 매도로 돌아섰고 이제 투신도 이제 매도로 돌아섰는데 이제 투신은 보면 이제 매수 매도가 반복된 상태고 그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매도 물량도 이제 줄어드는 모습인데 이제 외국인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매도 물량을 내놓고 있는데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종목도 거의 이제 바닥권에 와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이제 RSI가 거의 저수지에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일단은 저점에 왔다 생각이 돼서 제가 보기에는 조금 더 아마 하락세가 이어질지는 모르지만 어느 정도 4만 원대 초반까지는 어떤 뭐 하락을 한다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그 시점이 되면은 어느 정도 너무 이제 빠졌다는 낙폭과대 인상이 주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상승으로 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종목이 최고가 9만 원이거든요. 9만 원에서 지금 거의 뭡니까 4만 3천 원이면은 약간 50% 반토막이 더 빠진 상태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아마 50% 이상 빠졌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뭐 4만 원이라면은 거의 뭐 한 45% 수준 되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좀 제가 볼 때는 감매도 구간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이제는 좀 더 이제 장이 이제 돌아서면서 같이 좀 다시 상승 기조로 돌아서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이런 악재가 보면은 이제 항상 장이 안 좋을 때는 악재가 굉장히 크게 보이거든요. 상승할 때는 악재가 있어도 그로 극복하고 올라가는데 지금 워낙 장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조그만 악재 뭐 아까도 뭐 카카그룹에 대한 어떤 뭐 안 좋은 얘기들이 있어가지고 전체적으로 하락세를 보이겠는데 카카오뱅크가 물론 이제 앞으로 이제 어떤 그 주가 향방은 과연 이 카카오뱅크 실적이 어떻게 나야 중요하기 때문에 과연 1분기 실적이 어떻게 나오느냐 예상이 어떻게 나야 아마 그게 결정이 될 것 같고요. 아마 어느 정도 이제 상장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이제는 어느 정도
해소가 되면서 아마 제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워낙 단기간에 급락을 했기 때문에 분명히 다시 한번 상승, 기술적인 반등이라도 올 수 있는 구간이라 생각이 때문에 제가 볼 때는 4만 원대 초반에서는 충분히 추가 매수도 고려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는 것 같은데 이분은 6만 원에서 샀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조금 저점에서 조금 사는 것도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좋습니다. 카카오뱅크에 대한 이야기 남겨주셨습니다. 다음 상담 살펴보도록 하죠. 다음 상담은 위메이드입니다. 매수가는 16만 원, 비중이 꽤나 있으시네요. 비중 50%라고 하는데 오늘의 종가 상황 위메이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73% 오늘 하락세 있었고요. 12만 9,900원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13만 원이 결국 깨지는 모습 보여줬고요. 5.7% 하락세. 최근 흐름 살펴보시면 1월 초까지만 해도 20만 원 가까이 18만 9,200원 선까지 고점을 찍어내기도 했던 위메이드였는데요. 그 이후로 1월 5일까지 좀 급락세 보이면서 12만 원 선까지 내려왔었습니다. 어떻게 보셨을까요? 지금 이 종목이 이제 작년에 대시세가 났죠. 이 종목이 네, 2020년 2년 전에 6천 원 하던 주식이 지금 거의 24만 5천 원까지 대시세가 났는데 뭐 작년 뭐 초만 해도 거의 뭐 2만 5천 원대 가지고 거의 10배 오른 종목이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단기간에 뭐 단기 1년 동안 거의 뭐 증자하고 뭐 무상해 가지고 거의 이제 10배 이상도 더 수익이 났을 것 같은데 이런 종목의 이제 휴유증이 이제 지금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주봉상으로도 보면 RSI가 완전히 꺾이는 게 보였잖아요. 이게 주봉으로 봐서는 굉장히 오래전에 꺾인 모습이거든요. 네. 아마 이때가 이제 매도 타임인데 주봉으로 봐서 이렇게 이때 꼭대기일 때 강하게 이제 장대 음봉이 나왔거든요. 이때가 이제 매도 타임이에요. 물론 이제 그 이후에 뭐 박스권에서 왔다 갔다 했지만 결국에는 이제 하향 추세로 가는 거하고 주봉상으로는 좀 더 내려갈 수 있는 여지가 있지만 일봉상으로 보시면은 어느 정도 지금 여기 그 121선에 근접하고 있거든요. 그 121선이 얼마냐면은 약간 11만 9천 원, 그러니까 12만 원대가 거의 이제 저점으로 보기 때문에 물론 이제 이 선이 좀씩 올라오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12만 한 5천 원 정도가 거의 저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거의 고점 대비 거의 반토막 수준이거든요. 지금 보면 이런 테마주들이나 이런 시세난 종목들은 거의 고점 대비 반토막 내지는 40% 수준까지 빠졌다가 다시 올라가는데 이 구간에 이제 못 참고서 전부 다 이제 매도를 해가지고 물량이 다 개인들은 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제가 보기에는 어느 정도 지금 아마 어떤 기관이나 외국인들보다는 주로 이제 개인들이 아직도 사는 모습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좀 더 아마 12만 대 초반까지는 하락세가 이어질 수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이 선에서는 어느 정도 지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이분이 매수가 자체가 16만 원인데 또 이런 종목들은 한 번 오를 때마다 또 뭐 상한가도 쉽게 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낙심하지 마시고 한번 때를 기다리시면은 충분히 또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중요한 건 이제 과연 121선을 지키느냐가 마느냐가 일단은 중요한 관건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좋습니다. 위메이드에 대한 이야기 남겨주셨습니다. 여기까지 1부 상담 마치도록 하고요. 2부와 3부에서도 계속해서 상담 이어진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혹시 종목에 대한 고민 있으신 분들 지금도 늦지 않으셨습니다.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조금 더 빠르게 입장 가능하시고요. 이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주식왕 난세영웅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또 입장이 가능하신데요. 이 입장이 7시부터 10시까지 생방송 중에만 가능하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으셨습니다. 입장을 해주세요. 네, 본방송에서 제공해 드리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 있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 전문가들을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나날이 늘고 있는데요. 저희는 1:1 유사 수신행위나 금전을 요구하는 등의 모든 불법 행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1부는 여기에서 마무리 짓고요. 잠시 후 2부에 남세홍 전문가님과 계속해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